당신이 건강을 위해 먹었던 그 호두가 사실은 당신의 신장을 조용히 갉아먹고 10년 더 빨리 투석기계 앞에 앉게 만드는 달콤한 독약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물론 호두는 세계 10대 슈퍼푸드가 맞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절대 여러분께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이 밥상에서 매일 무심코 저지르는 이 세 가지 최악의 식습관이 호두를 1급 발암물질이자 신장 파괴자로 돌변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수많은 어르신들이 술이나 담배도 안 하고 몸에 좋다는 견과류를 매일 챙겨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모를 단백뇨와 급격한 신장 기능 저하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안타까운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호두를 신장이 싫어하는 죽음의 조합과 함께 드셨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여러분의 신장을 단 하룻밤 만에 망가뜨릴 수도 있는 호두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세 가지 음식을 낱낱이 폭로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죽어가는 신장도 되살리는 호두 황금 섭취 공식 세 가지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남은 인생을 고통스러운 병원비와 약 봉투로부터 구해줄 유일한 생존 지침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부터 저와 함께 소중한 신장을 지키기로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결심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혹시 방금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 억울하거나 의아한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이제야 겨우 내 몸 좀 챙겨보려고 좋다는 호두를 챙겨 먹는 건데 그게 왜 잘못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은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60년 넘게 사용한 여러분의 신장은 여러분의 마음처럼 튼튼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거대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필터가 아주 촘촘하고 깨끗해서 무엇을 먹든 독소를 콸콸 걸러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지나고 60대가 되면 이 필터는 40년 넘게 쉼없이 일하느라 낡고 해져서 구멍이 숭숭 뚫리거나 찌꺼기로 꽉 막힌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호두가 뇌에 좋다는 말만 믿고 신장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그 누구도 여러분께 미리 경고해주지 않았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병원이라는 거대한 이익 시스템의 속성을 우리는 정확히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병원은 기본적으로 아픈 환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야 운영이 되고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무엇을 드시는지, 어떤 잘못된 식재료 조합으로 소중한 신장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참견하기에는 그들은 너무나 바쁘고 오직 질병의 수치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지혜보다는 이미 터진 병을 수습하고 약을 장기 처방하며 값비싼 의료기기 검사를 권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업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실제로 우리 몸의 신장은 70% 혹은 80% 이상 처참하게 망가지기 전까지 병원 혈액검사 수치상으로는 정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붓고 소변에 단백뇨 거품이 가득해서 병원을 찾아가면 의사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차갑게 선고를 내릴 뿐입니다.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투석실로 가셔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서운 사형 선고입니까? 저는 이런 차가운 의료 시스템과 제약업계의 이익을 넘어서 오직 여러분의 생존과 건강을 위해 진실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결코 거대 병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스피커가 아닙니다. 평생을 자식과 손주들 뒷바라지에 모든 진을 다 쏟으며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60년 넘게 쉼없이 돌아간 여러분의 신장은 이제 세정수기 필터처럼 깨끗하지 않습니다. 신장은 한번 고장나면 현대의학으로도 다시 재생시킬 수 없는 아주 예민하고 소중한 장기입니다. 그런데도 방송과 인터넷은 그저 호두가 뇌 건강에 좋다는 단편적인 정보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늙고 지친 여러분의 신장이 그 고농도의 지방과 미네랄을 걸러내느라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는 그 누구도 진심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비밀의 장막을 과감히 걷어내어 여러분의 눈과 귀를 번쩍 뜨게 해드리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요양원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보낼 수 있도록 지키는 생명의 방패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병원의 흰 가운과 화려한 건물을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수명은 차가운 스테인리스 청진기 끝이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여러분의 소박한 밥상 위, 반찬 하나에서 결정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폭로해드릴 내용은 그 어떤 수억 원짜리 보약보다 값진 여러분의 마지막 생존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가리키는 이 진실의 실체를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신장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왜 호두를 잘못 먹으면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 그 소름 끼치는 메커니즘을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우리 몸속에 있는 거대한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물이 피로 변해 온몸을 돌 때 그 속에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주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신장입니다. 젊었을 때 여러분의 신장은 아주 촘촘하고 깨끗한 새 정수기 필터와 같았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든 어떤 스트레스를 받든 신장은 그 강력한 해독 능력으로 독소를 콸콸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6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40년에서 50년 넘게 단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간 여러분의 신장 필터는 이제 낡고해져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거나 찌꺼기가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노화라는 잔인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은 신장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70% 혹은 80%가 파괴될 때까지도 아무런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몸이 조금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섞여 나오는 것을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병원에서 신장 수치가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으셨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소중한 필터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호두는 분명 뇌세포를 활성화하는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낡고 지친 신장에게 호두를 잘못된 방식으로 넣어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가 뒤에서 다룰 설탕이나 소금, 그리고 가공된 탄수화물과 결합된 호두는 신장에게 영양분이 아니라 처리하기 힘든 거대하고 끈적끈적한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이 끈적한 물질이 혈관을 타고 흐르며 신장의 미세한 여과 장치인 사구체에 달라붙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구체는 우리 몸의 실핏줄이 수만 번 꼬여 만들어진 아주 정교한 조직입니다. 이 얇은 막에 끈적한 노폐물이 달라붙으면 신장은 이 오물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10배 혹은 20배는 더 강한 압력으로 피를 밀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성 고혈압의 시작이며 이 압력을 견디다 못한 미세 혈관들이 하나둘씩 터지고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번 파괴된 사구체는 영원히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마치 찢어진 그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듯이 구멍난 신장 필터는 단백질과 같은 우리 몸의 소중한 영양소를 걸러내지 못하고 소변으로 다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보시는 소변 거품의 정체이자 신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해주며 수치만 관리하려 들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근본적인 원인을 모른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결국 멈춰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왜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멸치호두볶음이나 달콤한 호두과자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신장을 파괴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려달라고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 가느다란 외침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 몸의 정수기 필터가 완전히 막혀서 투석기계에 내 몸의 피를 전부 맡겨야 하는 끔찍한 미래를 막으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탁 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60대 이후에도 활기차게 걷고 웃으며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병원 침대에서 생을 마감하느냐는 바로 이 신장의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내 신장의 필터를 다시 정화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이 영상에 집중하고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사실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함께 건강하게 늙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구체적인 범인들을 하나씩 색출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놀랍게도 대한민국 가정의 냉장고 문을 열면 10집 중 8집에서 발견되는 국민 밑반찬, 바로 멸치호두볶음입니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니, 선생님, 멸치는 칼슘의 왕이고 호두는 뇌의 왕인데 이 둘을 같이 먹으면 뼈도 튼튼해지고 치매도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보약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영양학 교과서만 보면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음식을 조리하는 방식과 현재 여러분의 신장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멸치를 어떻게 먹습니까? 이미 바닷물에 절여져 짭짤한 멸치를 다시 간장과 설탕, 그리고 윤기를 내는 물엿에 졸여서 볶아냅니다. 여기에 고소함을 더하겠다고 호두를 듬뿍 넣습니다. 입에는 단짠단짠으로 기가 막히게 맛있고 밥도둑이 따로 없지만 늙고 지친 신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소금폭탄이자 핵폭탄과 다름없습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신장이 소금기, 즉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짠 멸치볶음이 몸에 들어오면 혈액 속의 소금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우리 몸은 이 소금기를 희석시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물을 주변 세포에서 끌어당기게 되고 결국 혈액의 양이 갑자기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난 혈액은 마치 홍수가 난 강력한 강물처럼 좁고 약해진 신장의 미세 혈관들을 맹렬한 속도로 때리며 지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이며 이 압력을 견디다 못한 신장의 얇은 여과망인 사구체가 하나둘씩 터지고 찢어지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혈압약을 처방해 주겠지만 그 혈압을 올리는 근본 원인이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이 멸치 볶음이라는 사실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호두와 멸치는 사실 영양학적으로도 궁합이 상극이라는 점입니다. 호두의 겉껍질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 이것이 몸속에 들어오면 멸치에 들어있는 칼슘과 강력하게 결합해버립니다. 원래 멸치의 칼슘은 뼈로 가야 하고 호두의 좋은 성분은 뇌로 가야 하는데 이 둘이 만나서 서로 엉겨붙으면 우리 몸에 전혀 흡수되지 않는 딱딱한 불용성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뼈를 위해 먹었는데 정작 뼈에는 하나도 가지 않고 오히려 신장은 이 쓸모없는 덩어리를 소변으로 내보내느라 엄청난 중노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비싼 호두와 멸치를 사서 신장을 망가뜨리는 데 쓰고 계신 셈입니다. 이 음식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가정냉장고에 들어있는 아주 친숙한 반찬이지만 우리 시니어들의 신장에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의 건강한 밥상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담아 지금 바로 댓글창에 가족 3번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관심이 가족의 신장을 지키는 생명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65세의 한 여성 환자분은 골다공증이 걱정되어 1년 내내 식탁 위에 멸치 호두볶음을 두고 몇 끼 꼬박꼬박 챙겨 드셨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뼈와 뇌 건강을 완벽하게 챙기고 있다고 자부하셨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혈압은 위험 수위까지 치솟아 있었고 소변에서는 단백질이 빠져나오고 있었으며 신장 기능 수치는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제 설명을 듣고 나서야 멸치 호두볶음이 자신의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망연자실해 하셨습니다. 뼈를 챙기려다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을 통째로 잃을 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멸치도 좋고 호두도 좋습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으셨고 신장 건강이 우려된다면 이 둘을 짭짤하게 볶아서 한 번에 드시는 것만큼은 제발 피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신장을 향한 배신이자 스스로 병원 침대로 걸어 들어가는 길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어르신들은 짠맛에 길들여져 있어 자신이 얼마나 많은 나트륨을 먹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멸치 호두볶음이 여러분의 신장을 조용히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그렇다면 호두를 먹을 때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두 번째 최악의 짝꿍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멸치볶음보다 더 흔하고 더 달콤해서 우리를 방심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녀석입니다. 멸치볶음이 짠맛으로 여러분의 신장을 직접 타격했다면 이번에는 달콤한 가면을 쓰고 혈관을 썩게 만드는 암살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소름 끼치는 실체를 다음 장에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멸치볶음이 짠맛으로 여러분의 신장을 직접 타격하며 고혈압을 유발했다면 이번에는 달콤한 맛으로 여러분의 눈과 입을 속이는 가면 쓴 암살자를 폭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건강식이라고 굳게 믿으며 무심코 드시는 음식은 바로 호두과자, 호두파이, 호두맛 시리얼,
그리고 건강을 표방한 각종 견과류 가공 스낵들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르거나 마트에 가면 겉포장지에 아주 크고 먹음직스러운 호두 사진이 박혀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 밀 사용, 영양 간식, 웰빙 곡물 같은 화려한 문구들이 적혀 있어서 누구라도 이것을 몸에 좋은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이 부모님 건강 생각해서 사다 드리는 단골 선물이기도 하지요. 견과류가 들었으니 일반 밀가루 과자보다는 훨씬 몸에 좋겠지. 조금 많이 먹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안심하며 드시는 그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 죄송하게도 그 믿음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포장지 뒷면의 성분표를 단 한 번이라도 꼼꼼히 읽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배신감에 몸서리치게 되실 겁니다.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은 몸을 살리는 호두가 아니라 신장을 죽이는 설탕과 액상과당, 그리고 정제된 흰 밀가루입니다. 게다가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기름은 대부분 저렴하고 해로운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가공 유지들입니다. 호두는 그저 구색을 맞추기 위해 아주 조금 들어있거나 갈아서 향만 낸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이것은 호두라는 건강한 옷을 입었을 뿐 실제로는 설탕과 나쁜 기름이 가득 찬 밀가루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50대가 지나고 6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췌장도 함께 나이를 먹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들어온 당분을 인슐린이 즉각적으로 처리해주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두과자나 달콤한 견과류 강정을 드시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끈적끈적해진 설탕물 같은 피가 혈관을 타고 흐르며 신장의 미세한 혈관벽에 달라붙습니다. 제가 이것을 혈관에 설탕때가 끼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전문 용어로는 당화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끈적한 찌꺼기들이 신장의 미세한 여과 필터를 꽉 막아버리면 신장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충격적인 진실은 만성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는 환자들의 원인 1순위가 바로 당뇨병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탕은 그저 살이 찌거나 이가 썩는 문제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신장 혈관을 가장 먼저 썩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단순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작고 달콤하며 향긋한 호두과자 선호 아래는 밥 한 공기에 맞먹는 당분과 나쁜 지방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설탕을 치지 않고 튀기지 않은 자연 상태의 호두 선호 알은 오히려 혈관을 청소해줍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장이 이미 약해졌거나 당뇨나 고혈압 위험이 있다면 호두라는 이름이 붙은 가공 과자들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독약과 같습니다. 입에는 달콤하고 고소하지만 여러분의 신장은 소리 없이 고통받으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병원 시스템은 여러분이 당뇨에 걸리고 신장이 망가진 뒤에야 혈당 강화제를 처방하고 투석을 권합니다. 그들은 결코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호두과자 한 알이 신장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친절하게 경고해주지 않습니다. 병원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병원은 병이 터진 뒤에 수습하는 곳이지 여러분의 밥상과 간식 하나하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보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정을 나누는 문화가 깊어 이런 간식들을 서로 권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한다면 이제는 달콤한 호두과자 대신 다른 것을 권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내 몸을 아끼고 소중한 신장을 지키고 싶다면 설탕이라는 암살자의 유혹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뇌 건강을 챙기려다 신장을 당뇨의 늪에 빠뜨리는 일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짠맛의 멸치볶음과 단맛의 호두과자가 어떻게 신장을 무너뜨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서서히 신장을 병들게 하는 만성적인 적들이라면 지금 말씀드릴 세 번째 음식은 여러분의 간과 신장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깝다는 이유로 버리지 못하고 먹는 이것 때문에 간과 신장이 동시에 망가져서 응급실로 실려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 번째 경고는 여러분의 주방 구석에서 지금도 조용히 독소를 뿜어내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단 한 번의 섭취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그 소름 끼치는 실체를 다음 부분에서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멸치볶음이나 호두과자가 서서히 신장을 병들게 하는 만성적인 적들이라면 지금 말씀드릴 세 번째 음식은 여러분의 간과 신장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 드시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잘못 보관하여 산패되거나 곰팡이가 핀 호두입니다. 사실 이것은 음식의 종류라기보다는 우리네 주방에서 흔히 일어나는 아주 위험한 실수에 가깝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물건을 아껴 쓰고 남은 음식을 버리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트나 시장에서 호두나 아몬드를 사실 때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려고 대용량 봉지를 고르십니다. 그리고 그 큰 봉지를 주방 찬장이나 가스레인지 옆 선반에 올려두고 몇 달 아니 1년이 넘도록 드시곤 합니다. 배고플 때마다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공기와 접촉시키고 요리할 때 발생하는 뜨거운 열기와 주방의 습기 속에 호두를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끔찍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호두는 식물성 지방, 즉 기름이 아주 많은 식품입니다. 이 기름은 신선할 때는 혈관을 청소하는 보약이지만 공기나 열을 만나 오래되면 산패라는 과정을 거치며 썩은 기름으로 변질됩니다. 우리가 흔히 쩐내라고 부르는 불쾌한 냄새가 바로 그 신호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독소입니다. 산패된 견과류 틈새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맹독성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이 아플라톡신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소만큼이나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적은 양으로도 간세포를 파괴하여 간암을 유발하고 이 독소를 걸러내야 하는 신장의 여가장치들을 처참하게 망가뜨립니다.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봅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호두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거나 하얀 곰팡이가 살짝 핀 것을 보고도 아깝다는 생각에 물로 씻거나 프라이팬에 볶아서 드십니다. 불에 볶으면 균이 죽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착각입니다. 아플라톡신 독소는 268도 이상의 초고온에서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끓는 물에 삶아도 볶아도 씻어도 독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즉 냄새나는 호두를 볶아서 드시는 행위는 독약을 따뜻하게 데워 드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50대 이후의 신장은 이미 해독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썩은 기름과 바람, 곰팡이를 섭취한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신장은 이 강력한 독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마지막 남은 힘까지 짜내다가 결국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멈춰버리고 맙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단돈 몇천 원 아끼려다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쓰게 되고 평생 투석기에 몸을 맡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시오. 조금이라도 냄새가 나거나 오래된 호두는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겠다고 다짐하신다면 댓글창에 숫자 0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기시는 그 숫자 0은 내 몸에 독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생존의 의지입니다. 진정으로 아까운 것은 썩은 호두가 아니라 그 독소 때문에 고통받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입니다. 병원에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간과 신장이 망가졌는지 일일이 추적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결과가 나쁘면 약을 늘리고 수술을 권할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런 비극을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호두와 함께 먹으면 신장을 망가뜨리는 공포의 3종 세트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짠 멸치볶음, 설탕 범벅인 호두과자, 그리고 산패된 호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두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나쁜 친구들을 멀리했으니 이제는 신장을 살리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줄 차례입니다. 지금부터는 죽어가던 신장도 다시 숨쉬게 만드는 호두의 기적 같은 짝꿍, 음식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대로만 드신다면 호두는 다시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최고의 명약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 이제 무서운 이야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집에 있는 호두를 다 갖다 버려야 하나 고민하셨던 분들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호두는 죄가 없습니다. 호두는 여전히 우리 뇌와 심장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동안 호두를 나쁜 친구들과 억지로 어울리게 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호두의 진가를 100% 발휘하게 해줄 최고의 단짝 친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0대 이후 여러분의 탁해진 혈관을 맑게 씻어주고 지친 신장의 짐을 덜어줄 첫 번째 황금 파트너는 바로 사과입니다. 너무 평범해서 실망하셨습니까?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가장 위대한 보약은 바로 여러분의 과일 바구니 안에 있습니다. 사과와 호두를 함께 먹는 것은
의학적으로 혈관을 위한 가장 완벽한 조합 중 하나입니다. 그 핵심 비밀은 바로 사과 속에 들어있는 팩틴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팩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인데 혈관 안을 돌아다니면서 끈적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끌고 나가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앞서 제가 짠 멸치볶음이 신장에 해롭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인의 식단은 김치찌개와 국 등 소금기가 많은 음식이 대부분이라 우리 몸속에는 항상 나트륨이 넘쳐납니다. 신장은 이 소금기를 내보내느라 늘 과로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사과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칼륨이 몸속에 들어오면 여분의 나트륨을 붙잡아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즉, 사과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신장이 해야 할 힘든 노동을 상당 부분 덜어주는 셈입니다. 여기에 호두가 합세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벽을 튼튼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과가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하고 호두가 혈관벽을 보수해주는 완벽한 협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아침 식사 후 혹은 점심과 저녁 사이 출출한 시간에 사과 반쪽을 껍질째 얇게 썰어서 볶은 호두 4알에서 5알과 함께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뇌에도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다만 이미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았거나 의사로부터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한다는 경고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사과 섭취량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죽어가는 신장을 다시 살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 몸속에 스스로 치유하는 씨앗을 심고 싶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건강 3번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기시는 그 간절한 단어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과 신장을 다시 깨우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과가 아침을 여는 혈관 청소부라면 점심과 저녁 식탁에서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줄 두 번째 짝꿍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녹색 채소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양배추와 상추, 그리고 깻잎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이 채소들은 보통 쌈장에 듬뿍 찍어 먹거나 짭짤한 장아찌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방법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50대 이후에는 밥상에서 소금을 덜어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때 호두가 아주 훌륭한 천연 조미료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배추와 깻잎을 가늘게 채 썰어서 그릇에 담고 그 위에 볶은 호두 서너 알을 손으로 으깨서 뿌려줍니다. 여기에 소금 범벅인 드레싱 대신 고소한 들기름 한 숟가락과 식초 몇 방울만 살짝 둘러서 드셔보십시오. 이렇게 드시면 호두와 들기름의 고소한 풍미 덕분에 소금 간을 거의 하지 않아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고 호두의 좋은 지방은 혈액을 맑게 합니다. 일주일에 딱 3번만이라도 짠 멸치볶음 대신 이 고소한 호두 샐러드를 반찬으로 드신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짠 소금물 목욕에서 벗어나 비로소 편안하게 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황금 조합은 소화가 잘 안되거나 치아가 약해서 식사가 힘든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바로 호두를 곁들인 죽이나 잡곡밥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입맛이 없으면 물에 밥을 말아 드시거나 흰쌀죽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제된 흰쌀밥이나 흰죽은 소화 흡수가 너무 빨라서 혈당을 순식간에 끌어올립니다. 이것은 인슐린 시스템이 고장난 당뇨 환자나 신장 질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때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따뜻한 단호박죽이나 잡곡죽을 끓이신 후 드시기 직전에 호두 2알에서 3알 정도를 아주 곱게 갈아서 위에 뿌려 섞어 드시는 것입니다. 호두를 갈아서 넣으면 거친 식감이 사라져서 소화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호두의 지방과 단백질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어 혈당이 널뛰게 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단호박의 노란색 색소인 베타카로틴과 호두의 비타민이 만나면 몸속의 염증을 잡는 효과도 훨씬 강력해집니다. 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보다 매일 먹는 밥 한 숟가락과 죽 한 그릇에 호두가루를 뿌리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 탄력과 신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호두와 함께 먹으면 좋은 사과와 녹색 채소, 그리고 곡물죽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루에 정확히 몇 알을 먹어야 내 신장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일까요? 다음 단계에서 그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정확한 섭취 기준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강연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호두를 무엇과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과 피해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히 배웠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하루에 몇 알을 먹어야 내 소중한 신장이 지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는가 하는 양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천하의 명약이라도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된다는 말은 60년 넘게 일해온 늙은 신장에게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딱 정해드리는 이 생존 기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몸을 살리는 3단계의 핵심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강력한 제거입니다. 제가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강조했던 그 짠 멸치 호두볶음이나 설탕 범벅인 호두과자, 그리고 쩐내가 나는 오래된 호두는 여러분의 주방에서 지금 당장 쓰레기통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것들을 치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신장의 해독 노동을 절반 이하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현명한 교체입니다. 오후에 입이 심심할 때 무심코 손이 가던 달콤한 믹스커피나 가공된 떡과 과자 대신에 제가 알려드린 사과와 호두의 조합 혹은 신선한 채소 호두 샐러드를 드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하고 신장을 회복시키는 기적의 간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장 중요한 정량 섭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뇨병이 없고 신장 수치가 정상인 비교적 건강한 60대 분이라면 하루에 호두 반쪽 기준으로 5알에서 7알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신장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도 뇌와 혈관을 정화하는데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하지만 혈압이 조금 높거나 당뇨 전 단계 혹은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대 욕심내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은 하루 서너 알로 양을 조금 더 줄여서 드시는 것이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여기서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삼시 세끼 식사를 배불리하고 나서 입가심으로 호두를 또 집어 드시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몸에 보약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포화 상태인 혈관에 칼로리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호두는 밥을 다 먹고 나서 덤으로 먹는 간식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평소에 습관적으로 드시던 몸에 해로운 간식들을 끊어내고 그 빈자리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몸 전체의 열량이 줄어들고 혈당이 요동치지 않으며 호두의 혈관 청소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주의를 드려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병원에서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거나 투석 치료를 받고 계신 환자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방송에서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드셨다가는 칼륨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 심장에 쇼크가 올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이미 일반인과 노폐물 배출 능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 내 상태에서 호두를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고 그 처방을 따르셔야 합니다. 의사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음식을 바꾸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수명을 지키는 가장 지혜롭고 안전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긴 강연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멸치볶음이나 호두과자를 조심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은 단순히 여러분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바라보며 정작 본인의 몸은 낡아가는 줄도 모르고 헌신해온 여러분의 그 고단한 세월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여러분은 이제 누구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리실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식 걱정 그만하시고 여러분의 몸 그 중에서도 침묵 속에 병들어가는 2개의 신장을 먼저 챙기셔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아픈 것이 당연하다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한 작은 습관들, 즉 짠 멸치볶음 대신 호두 샐러드를 먹고 아깝더라도 오래된 견과류를 과감히 버리는 이 사소한 행동 하나가 앞으로 1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이 차가운 요양원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2발로 건강하게 서 있게 만드는 기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먹으며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노후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내 두 발로 건강하게 걷고 내 손으로 맛있는 것을 먹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이 바로 최고의 행복입니다. 오늘부터 내 건강은 내가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아래 댓글창에 행복, 행복, 행복 3번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글자가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알게 된 이 중요한 정보를 나만 알고 묻어두지 마시고 식탁 맞은편에 앉은 배우자와 소중한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이 영상은 수천만 원을 아껴주는 것보다 더 값진 생명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가장 진실하고 유익한 정보만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다음 건강 정보도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